옆으로 보는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옆으로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안경까지 준비한 게 저 뭡니까? 컨셉입니까? 안경에 수염이 붙어 있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처럼 안경 벗고 근데 모자 벗으면 수염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옆으로는 안경을 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공부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딱 자세 나오는데. 아 근데 어제 네. 독보기를 우연하게 요새 계속 독보기를 쓰거든요. 근데 다 안경을 안 써요, 쓰면 우리. 네. 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기로 아니 원래 이제 이게 그 프레셔를 싫어해서 안경을 잘 안 쓰는데 이제 도저히 불편해서 책 볼 때도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녀요. 독보기를 쓰고 한 번은 우정아님이 저 이제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메뉴가 안 보여서 그랬더니 이거 써봐 독보기를 쓰고 신세계를 느끼는 바람에 제가 그때 잘 어울려요. 네. 네. 앞으로 그거 쓰고 다니시면 네. 이게 스포츠 얘기를 아니라 인문학 강의해야 되는 분처럼 얼굴이 보이는데. 네. 자, 스포츠가 또 인문화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사실 뭐 스포츠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업데이트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업데이트 한번 알아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좀 계속 주춤하네요.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긴 슬럼프는 아니지만 조금 주춤해요. 타율이 2할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견제가 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폼에 조금의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전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무슨 20 몇 년승을 경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무리가 올 수 있죠. 체력적으로. 예, 이 사람이 좀 빠지지만 야마모토도 엄청 잘하다가 요새 조금 난도를 보인 게 한국이랑 일본은 5일 하고 하루 쉬고 뭐 5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경우고요. 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저희도 서머타임 그런 거 오면 1시간으로도 몸에 피로가 오잖아요. 많이 오죠. 네네. 아무래도 자기들이 루틴이 동양에서는 루틴이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그게 아마 좀 쌓이지 않았나. 그 뭐 몸에 좀 다리를 벌리는 그 스탬스나 뭐 여러 가지를 조금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타율을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한국은 뭐 3할 뭐 하면 대단한 걸로 그렇죠. 3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3할이 안 되더라도 뭐 주한 소토도 지금 2할 때 치고 있고요. 뭐 오타니도 지금 3할이 넘었나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타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정우가 또 어제는 안타를 쳤어요. 2경기 연속 4타수 1안타 계속 치고 있는데 4타수 1안타만 치는 선수도 대단한 선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날려주는 또 있잖아요. 네네. 아이고 네. 수비를 또 잘하니까. 그렇죠. 예, 이정우는 뭐 어제는 4번 타자로 나온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아직은 그로잉 페인이지 않을까. 첫 번째 시즌은 부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풀타임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해야죠. 네네. 그리고 또 똑똑한 선수기 때문에 금방 또 페이스 찾아갈 겁니다. 뭐 조금 하락을 했다지만 아직은 뭐 잘하고 있어요. 5월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도 외야수 중에 18입니다. 외야수라면 아웃필더 중에 전체 MLB에서 18이라는 말은 탑 클래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전체 선수 투수 포수 다 합쳐서 56위예요. MLB 선수가 도대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로스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56이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탑 오브 탑이란 얘기인데 아니 저 수비 영역도 상당히 범위도 넓어서 네네, 뭐 저거 잡기 중요수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달려가서 바로 캐치해내는 그렇죠. 아유 그쪽으로 날아가는 공은 안심이야. 샌프란시스코 구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홈런 치기도 힘들고 네. 워낙 이게 구조가 조금 다르대요. 네. 그래서 언제 우리 또 샌프란시스코 구장을 한번 또 가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이면 샌디에고도 한번 가고 뭐 있겠죠 그런 날이.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제가 요새 이제 아시는 지인이 이제 앱이 있잖아요. 티켓은 볼팍이라는 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딱 보여줬어요. 7개 구장을 갔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 사시는 분이 7개 구장을 가는 것도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한테 요새 많은 전문적인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저희가 다저스 야구 중계할 때 그 최용호 앵커하고 박광혜 위원이 예. 나가서 중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혜 형이 저한테 하는 자랑 중에서 제일 큰 자랑. 뭐 그분이 뭘 샀네, 뭐 어디 사네, 뭘 먹었네 하나도 안 부러운데
여기저기 야구장을 다 다녀봤다는 거. 오. 그건 진짜 부럽더라. 네. 그거만큼은. 저는 엔젤 스테디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지나만 다녀봤어요. NIM 엔젤스 구장. 저도 야구장은 2군데 가봤네요. 누군데요? 저보다 뭐 훨씬 더. 아무튼 뭐 다음 달에 벌써 이제 저희가 모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거 언제 가나 그랬는데 벌써 다음 달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다저스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네.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구경하게 될 텐데 네. 네,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 들어 연달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3명을 보려고 꾸준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에드먼이 돌아오면 김혜성은 다시 마이너리그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에드먼의 부상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네. 발목이 아주 불편하대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11일 날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더 리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김혜성 선수한테는 좀 더 찬스가 있지만 공존하는 방법을 데이비드 라비스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혜성 선수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뉴스에서는 너무 띄우긴 띄우는데 제가 볼 땐 중견수의 수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수 뭐 잘하는데 중견수 뭐 뉴스를 살까 보니까 이건 홈런선 다른 구장이면 홈런선 타구인데 못 잡아도 중견수의 수비를 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견수의 수비는 좀 무리가 있어요. 워낙 중견수를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루수와 뭐 다른 포지션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견수로 지금 9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9맨이나 김혜성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마이너리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9맨은 특히 많이 홈런 한 방을 쳤지만 많이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한테 유리는 해요. 그리고 김혜성은 워낙 발이 빠르고 베이스볼 IQ가 있기 때문에 주류에 그러니까 베이스에 나가기만 하면 일단 넘어가죠. 찬스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워낙 또 데이비드 라비스 감독이 뭐 히러 같은 거보다 스몰볼 그런 스타일도 좋아해요. 1대0, 2대0으로 졌을 때는 스몰볼 주루에 나가서 베이스에 나가서 빠르게 투수를 이렇게 혼란시켜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김혜성은 선수가 딱이죠.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에드먼이 와도 좀 더 찬스가 있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1, 2주가 에드먼이 돌아왔는데 9명이 내려갔다 그러면 김혜성은 꾸준히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김혜성 선수가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홈구장에서의 데뷔전이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특별한 날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저스 팬들에게 이제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경기를 다 2시간, 3시간을 볼 수가 없어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는데 어제와 이틀 전인가요? 다저스 게임 하이라이트 김혜성 선수가 thumbnail로 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식을 하고 있겠다. 네. 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블헤드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뭐 버블헤드보다 아시다시피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 타미 에드먼 버블헤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거 그런데 김혜성의 버블헤드를 제작하고 만들어서 있어요. 웰컴 투 다저스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 정도면 리밋 어디션으로요. 놀랍네요.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레코나이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한국 선수들. 자기들은 이제 마케팅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따져도 김혜성이 좀 더 살아남지 않을까.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사사키가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키 버블헤드 데이가 조금씩 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마이너리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래도 다저스는 주더라고요. 봅시다. 김혜성 네. 선수가 일단 1루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저건 1루가 아니라 2루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2루까지 갈 거니까. 버블헤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떠니 버블헤드 작년에 엄청난 나눠줬죠. 이슈가 있었잖아요. 골드도 있었고요. 뭐 처음에 몇 명이 가야 되느니 뭐 그래서 이번 연도면 다저스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모든 버블헤드는 뭐 첫 3만 명 준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오타니는 오는 사람 다 줍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많이 줬어요.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그냥 오는 사람 다 줍니다. 오타니 버블헤드. 근데 5월 16일인가 이번 주에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구나. 오타니 버블헤드를 주는 날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럼 그날은 역시 저번에는 50-50 줬고요. 이번에는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저 구장 찾아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
사들이는 건가? 예, 그렇죠. 대신에 작년보다 밸류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아무튼 김혜성 선수의 버블헤드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네. 그건 그만큼 그거는 이제 다저스에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직접 구입을 하셔야 구입하시는 되는 거고요. 거. 아니, 구입을 하더라도 만들어져 아, 그럼요. 있어야 구입을 하는 건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와 만든 있습니다. 데잖아 일단. 네.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네. 오타니가 없으면 누가 최고의 선수일까요?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에런 저지. 그렇죠, 당연합니다. 에런 저지는 불운하게도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쳐지는데 이번 연도에 트리플 크라운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포츠 전문가들이 트리플 크라운 하면 아시잖아요. 타격, 홈런, 타점. 근데 통합적으로 아메리칸 리그랑 내셔널 리그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트리플 크라운이 나온 지가 69년 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69년 동안 나온 69년 적이 동안. 없어요. 네네. 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2012년에 미겔 카브레라는 뭐지? 그럼 미겔 카브레라는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나온 거죠. 통합 리그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컸어요. 그분이 3할 3푼을 쳤고요. 홈런도 4입사게 149를 쳤는데 이게 그 당시도 대단한 슈퍼스타에 가려서 3할 3푼 6리를 친 6리가 모자라서 트리플 크라운을 단서가지 못해요. 통합 리그를. 그때 3할 3푼 6리를 친 사람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사장이죠. 버스터 포지가 0.0065로 미겔 카브레라를 제치는 바람에 미겔 카브레라가 트리플 크라운 했지만 통합 트리플 크라운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69년 만에 이번에 나올까 사람들이 막 베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지의 상황은 어때요 그러면은? 36경기 정도 기준으로 3할 9푼 6리 이렇게 4할 때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리고 14홈런 37타점을 치고 있거든요. 오. 대단한 거예요. 69년 만에 마지막으로 통합리그 트리플 크라운 한 사람이 모두 아시는 미키 멘탈이라는 선수죠. 1956년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할 친 사람은 저희가 또 이름만 들으면 알아요. 테드 윌리엄스라고 네. 1941년에 쳤습니다. 그러니까 4할을 넘으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 네. 오타니한테 죄송하지만 이번엔 저지가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 받겠죠. 지금 저지가 거의 신급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이구나 완전히. 네. 오타니가 조금 더 뜨기 전에 저는 저지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아무래도 좀 한국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준비한 다른 스토리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에런 저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라이벌이 있어야 되고요. 슈퍼스타도 경쟁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리그도 다릅니다. 네. 그렇지. 둘 다 MVP도 하고 네. 이게 MLB에는 좀 더 마케팅 효과도 될 거고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과도 될 거예요. 한 번 더 붙지 뭐. 이참에 그냥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스하고 다저스하고 한 좋죠. 번 더 붙으면 잘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저지가 작년에 그 월드 시리즈 끝나고 한국 간다고 얘기하더니 다녀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워낙 또 슈퍼스타고 하니까 네. 뭐 비밀리에 그래도 뭐 눈에 어느 띄었을 시장에서 텐데. 봤다. 네. 워낙 키가 크잖아. 거의 2m. 근데 그게 그 SNS도 잘 안 떠 있더라고요. 못 가셨나 보다. 그게 바쁘셔서. 저지가 당연히 한국에서 모습이 등장했으면 당연히 찍었을 텐데 팬들이. 자기도 간다고 분명히 공개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녀왔나. 근데 왜 이렇게 저 어떻게 마땅히 뜨는 소식이 없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왜 저지가 한국을 갈까? 저지 형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도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은 야구 얘기만 있네요. 근데 야구 얘기가 요새는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진행형이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저희는 욕심이라면은 다음 달에 다저스 구장에 저희가 청취자분들 모시고 갈 때 네. 그때 김혜성 선수도 보고, 네. 네, 우리 정후도 보고, 네, 오따니가 홈런 날리는 것도 보고, 좀 여러 가지 현수 선수도 보고 현수 선수도 보고. 다 봤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절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를 응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저스 이정우 응원이죠. 선수를 응원을 하면서 전적으로 다저스를 응원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불상사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사신 분들 뭐 자이언트 좋아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푸른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정우 저희가 선수는 익셉션입니다. 네. 본사가 아무래도 LA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 할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그 다저스 야구 중계를 저희가 공식 한국어 라디오로 했었을 때 타주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하긴 하셨어요. 이건 너무 평파 방송이라고 너무 다저스 쪽에 방송을 한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무리 좀 조심해서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다저스가 이기면은 아무래도 흥분할 수밖에 그럴 없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다음 달에 네. 저희가 구경 갈 때 이왕이면 나올 수 있는 하이라이트는 다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네, 듣기 네. 전에 우리 퀴즈 하나 하고 갈까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영국 축구리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저번 주에 잠깐 다뤘잖아요. 2부에서 그 챔피언십 리그 2부를 챔피언십 리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일부 프리미엄 리그로 승격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라고. 그 결승전은 단판 승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챔피언십 리그 1, 2, 2위는 승격이 돼요. 프리미어 리그로요. 3위, 4위, 5위, 6위가 플레이오프를 거칩니다. 아, 3위는 자기들끼리. 6위하고 하고 4위는 네. 5위하고 하고 홈하고 어웨이 경기를 한 경기씩 해요. 그리고 거기서 승자가 나오면 단 한 경기로 단 한 팀을 뽑아서 그 팀이 승격이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메이저 브로드캐스트에서 안 해주는 2부니까 안 해주지만 영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경기가 5월 중순 뭐 말인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이 걸린 경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5월 말에 마지막 한 팀이 프리미엄 리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 뭐 풋볼, 슈퍼볼 돈이 엄청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 경기가 세상에선 돈이 제일 많이 걸린 경기입니다. 아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배팅도 겁니까? 그렇겠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돈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만큼 광고주들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생과사가 걸렸다는 거죠. 아. 일부러 가야 되는 거니까 일부러 가야 되는 거는 2부 팀이 일부러 간다는 거는 그 공부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과학고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울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갑자기 거예요? 서울대 가는 분명히 중학교까지는 나랑 비슷했는데. 비슷비슷하게 같이 땡땡이 치고 놀고 했는데 얘는 서울대를 간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 선수들과 팀이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겠어요. 그 장난 경기 아니죠. 마지막 경기는 지금 비유 좋았어. 금방 알아들었어 지금. 그렇죠. 예. 저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가는데 친구는 서울대를 갑니다. 저도 죽어라고 해야겠죠. 오. 여기서 또 내가 재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2부 리그도 재수를 할까 말까.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흥미거리를 집어넣으려 그러면 둘이 똑같은 여자를 좋아해. 그런가요? 거기까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네. 여자 얘기는 빼고요. 그래서요. 오늘의 질문은 퀴즈는 여기서 잠시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걸린 경기라고 불리는 2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이름이 붙어요. 무슨 매치, 무슨 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시 이름이 붙거든요. 우리가 슈퍼볼 경기처럼 다른 이름이 있군요. 경기. 예. 근데 여기 슈퍼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무슨 전이라고 하는데 앞에 도시 이름이 붙습니다. 아, 무슨 전이라고 이게 고유 이름이 있어요?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것이 그게 도시 이름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 도시를 제가 지금 4개를 네. 나열해 드릴 텐데 네. 뭐라고 불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 경기의 이름이. 이건 쉽나요? 2부 결승전이니까.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근데 저도 문제예요. 지금 아니 거기 무슨 도시 이름이 붙었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네. 저희 준비한 선물은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제공해 주시는 차 선물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한 차가 들어있는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듣도 보도 못한 CD들인데 1번 카티브? 카티브 전? 카티브 단판전이라고 부르죠. 카티브 단판전. 아니면 웸블리 단판전. 윈블리는 들어봤다. 윈블리 단판전. 3번. 사우스햄프턴 단판전. 사우스햄프턴 단판전. 예. 4번. 번리 단판전. 번리 단판전. 다 앞에 도시 이름이에요. 다 내부의 도시인데 네. 이 도시에서 하는 이유도 따로 있고요. 그건 그래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결승은 항상 이 도시에서 합니다. 오. 그 이부. 도시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좋은데요? 마케팅이네요. 2부 승강 결승전은 이 도시에서만 합니다.
와.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네. 그건 또 맞춰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선수 저지를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코리안 헤리테이지 데이. 아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신가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 티셔츠를 저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야 그곳에 좋겠다. 계신 분들 좋겠습니다. 네. 네. 하이라이트 보실 일이 있으시다면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다저스 우승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정우 선수 얘기도 하잖아요. 네. 잘하라고. 아무튼 뭐 이해해 주셔요. 네. 그런데 부럽긴 합니다. 그렇게 저지로 오늘 주는 날이라고 하니까.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이나 아침마당 LA로 보내주시는 가장 첫 번째 정답자에게 담터 차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맞춰주시면 되고 네.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왜 하필이면 이 도시여야만 하는지, 왜 이 도시에서 그 승격 게임이 항상 여기서 열리는지 또 안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옆으로님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MLB 선수들에 대한 면면을 일부러 정말 촘촘하게 조사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다음 주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새는 유튜브 창도 그렇고 카톡으로도 그렇고 이 워낙 관심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함께 반응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김혜성 선수의 기록을 또 이렇게 분석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다저스 야구 보고 내년에는 월드컵 한국 경기도 보러 갑시다 하는 분 계시고 월드컵도 보러 갔으면 좋겠다 정말 모시고 월드컵에 LA에서 있죠. 근데 네. 한국이 아직 대진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 LA에서 하면 또 뭔가를 한번 보러 만들어 가야죠. 봐야죠. 보러 가야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말씀 주신 거는 여기서 하는 월드컵 한국 경기를 보러 가자는 가자는 거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데는 한국에 네. 가자는 게 아니라 네. 한국 경기 여기서 할 때 보러 가자는 말씀이고요. 다른 데는 힘들 것 같고 LA에서 꼭 한국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좀 네.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난리 분들 다 나겠죠. 몰려 나가죠. 네. 네, 나가야죠. 우리가 붉은 악마가 될 판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다저스 응원은 계속해 주세요. 에인절스로 갈아타면 안 됩니다 하신 분 계시는데 엔젤스로 갈아탈 수가 없는 게 엔젤스는 워낙 시베리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젤스는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요. 구단주 자체가 뭐 모레노 구단주 자체가 워낙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그렇게 저쪽 애나임 쪽에 살고 계시는 알고 분들- 있습니다. NI 선수들도 NI 팀들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팀이 있잖아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게임과 엔젤스 게임을 가면 다저스 유니폼 입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엔젤 선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엔젤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다이아몬드백스하고 할 때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다저스 응원하잖아요. 다저스 옷 입고요. 워낙 가까워서. 뭐 그냥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퀴즈 오늘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답 맞춰볼까요? 어려웠군요. 네. 되게 간단한 이입니다. 답은 2번 웸블리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뮤추얼하기 때문에 축구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립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합니다. 이유는 아니, 확실하네요. 이게 무슨 월드컵을 스위스에서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네요. 영국은 7부 리그까지 있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1부부터 5부는 전국구고 없는 도시가 없는 거죠. 음. 근데 여기는 축구팀이 중립적이니까 네. 이 아이디어 때문에 슈퍼볼도 그 로케이션을 정할 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중립적으로 그런 데를 많이 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마케팅 차원으로 다 옮기는 거지만 영국은 그냥 여기서만 해요. 대신 이제 지역 경제는 도움이 크겠네요. 여기는 뭐 이 하부 리그 결승전도 여기서 해요. 많이. 여기는 그냥 플레이오프 결승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웸블리가. 근데
한 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웸블리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1번 카타프에서 했었어요. 카디프. 카디프군요. 네, 카디프. 카디프에서 한 이유는 그때 경기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네. 네, 그래서 다시 수리 돌아갔습니다. 중이었어요. 예. 네. 그 윈블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자기들 지역 연고팀을 만들 이유가 없겠네요. 이렇게만으로도 운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연고팀 만드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그럼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걸린 경기라고 하니까 이번 연도 네. 웸블리 경기는 5월 24일 날 합니다. 5월 24일. 야. 영국 얼마 시간으로 안 5월 남았네요. 24일 날. 네. 항상 5월 말쯤에 하거든요. 네. 이건 뭐 밤잠을 설치는 경기죠. 아마 그때는 영국하고 혹시라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5월 24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프리미엄 리그는 벌써 18, 19, 22가 강등이 정해졌어요. 거기는 뭐 강등 경기도 없이 그냥 18, 19, 22가 하는데 네. 이번에 토트넘이 17입니다. 이렇게까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18, 19, 22가 너무너무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냥 토트넘이 17위에 그냥 있는 건데 토트넘은 굉장히 형편없는 팀이 됐죠. 어떻게 내년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하다. 네. 뭐 그래도 뭐 살아나겠죠. 네. 근데 왜 2부 팀들이 일부러 가려고 이렇게 엄청 몸부림을 칠까요? 칠까요?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역시 일본은 돈이죠. 네. 돈과 브랜드 마케팅이 되니까. 네.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무슨 팀이죠? 그렇게 저번에 말씀 이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더 몰라 우리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다는 그 팀이요. 네네네네. 네. 저번 주 말씀드렸던 팀이 2부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에 그 팀이 1위부터 6위만 하면 승강전에 올라갈 수 있는 렉슨인가? 렉슨. 네, 네. 이게 왜 일부로 가려고 하냐면 일부는 전 세계 중계권료를 받으면 다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근데 1년에 이게 중계권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파운드 정도 받습니다. 한 팀이. 한 팀당. 한 팀당 1억 파운드면 1,700억 원을 받아요. 우와, 중계권료만. 중계권료만. 뭐 경기장 티켓이니 그 부수적인 걸 빼고 전 세계로 나가는 중계권료를 모아서 팀별로 나눠주는데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700억 원을 받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을 사들이고 네. 구장도 뭐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2부로 떨어진다. 네. 그럼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10분의 1로 줄어요? 정확하게 10분의 1로 줍니다. 오야, 아, 나 그냥 던진 말인데 맞았네. 내가 갖고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네. 나가는 주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데 중계권료가 1,700억을 받다가 170억을 받아요. 애들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이 난다. 내 아이의 런치값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고 선수들을 팔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실력이 또 떨어집니다. 못 올라오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인데요? 1부에서 2부로 떨어지는 세 개 팀한테 축구협회에서 패러슈트 페이멘트라는 걸로 도와줍니다. 페로스트 페이몬이면 낙하산 낙하산이에요? 페이몬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산을 좀 씌워주는. 너희가 1부에 있다가 2부로 떨어졌으니 우리가 네. 재정 보조를 해줄게. 오. 강등 1년, 2년, 3년까지 재정 보조를 해줍니다. 3년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은 그때는 그나마 들어오던 돈도 끊어지는 들어오는 돈도 끊어지는데 이 돈이 또 어마어마해요. 오. 강등이 됐어요. 네. 내년에 제가 2부로 뜁니다. 네. 그래. 너희 불쌍하니 내가 760억을 줄게 하고 760억을 그냥 딱 줍니다. 그 달러예요, 원이에요? 아니요, 그 원이에요. 원으로. 원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계권료가 1,700억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70으로 떨어지니까 엄청난 돈이 비니까 760억 정도를 도와줍니다. 그래도 그 리즈너블하네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건? 이게 부족해요. 그거 갖고. 예. 그래서 막 바등바등 또 일부러 가려고 하죠. 몇몇 선수들을 팔지 않으면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강등됐는데 1년 동안 못 가요. 2년이 되면 한 3,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590억 정도까지 줘요. 네. 3년이면 250억. 그러니까 3년까지는 재정 보조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후는 국물도 없는 거죠. 국물도 없죠.
근데 강등된 후에 1년 내 복귀하는 퍼센티지가 30에서 35% 됩니다. 2년 3년 차는 더 줄어들겠구나. 2년 안에 복귀하는 게 한 50% 되고요. 네. 근데 이번 연도는 굉장히 웃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세 팀이 2부에서 1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네. 네. 그 세 팀이 나란히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2부로 떨어집니다. 올라갔던 애들이 다시 다 네,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가봤더니 너무 벽이었군요. 벽이죠. 진짜 그러니까 그 세 벽이었군요. 팀이 시베리아 같은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토트넘은 만약에 이번에 2부로 떨어졌다면 손흥민도 욕을 많이 먹었겠죠. 왜냐하면 주장이고 부상도 당하고 감독도 그냥 엄청난 거예요. 럭키한 거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세 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부에서 열심히 뛰어서 1부로 갔어요. 그 중계권료도 받고 브랜드 파워도 했고 2부로 또 떨어져요. 2부로 떨어지면 또 재정 보정을 받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부에 계속 살아남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관중 수입이 줄어들고 구단 밸류가 막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저번에 저희가 전 세계 구단 가치를 했잖아요. 네. 그 구단 가치가 뭐 생각보다 프리미엄 리그에 있는 팀들이 상위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음. 이러다 보니까 2부에 있는 팀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왜 1부에서 떨어진 팀들만 돈을 줘?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냐? 이 공평하지 않아요. 네. 공평합니까?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너네들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리그 입장에서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녔을 고등학교를 때- 다녔는데 네. 서울에서 과학고 다니는 애가 전화 갔다고 선생이 얘를 깜짝이 이뻐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는 이게 생각하세요?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판도가. 챔피언십은 공정해지겠죠. 챔피언십 리그는 공정해지겠죠. 대신에 선수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아 1부에서 2부로 프리미엄에서 챔피언으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선수를 팔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정 보증도 안 되고 제 월급이 뭐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한 달에 10,000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0불을 벌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냥 팔려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자격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가워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그 팀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선수들은 2부에서 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차라리 저 괜찮은 팀으로 팔려 나가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선호할 같은데.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구단에서는 이 선수가 나감으로써 티켓퍼도 줄 거며 일부러 갈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 거며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죠. 그럼 구단 사정이지 뭐 그건. 이 강등권이 전쟁이라는 거는 1년의 운명이 아니라 생존의 운명이에요. 그렇겠죠. 저번 주 퀴즈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3부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이런 일 때문에 3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 프리미엄 리그에서만 놀다가 2부로 떨어졌어요. 2부로 떨어졌는데 이게 1년, 2년에 강등을 못하면 3부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야, 이 느낌에 참 저것도 인생의 축소판이다 정말.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인생의 축소판이고요. 음. 그래서 엄청난 광팬들도 생기는 거고 이게 뭐 나이 하는 겁니다. 렉섬 경우도 5부에서 4부, 4부에서 3부, 2부 갔잖아요. 네. 21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챔피언십 리그는 20팀이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선수를 또 영입하고 구단을 또 정비를 해서 일부로 가게 되면 구단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일부로 가서 2부로 떨어지다 한들 이 팀은 일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일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2024, 25 시즌이 25, 26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 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토트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됐으면 손흥민의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유러피언 리그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토트넘하고. 근데도 순위는 17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념에 그 감독도 경질이 됐나요?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요. 프리미엄 리그 상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떨어졌다고 뭐라 그래 재정 보증도 해주고. 근데 재정 보증- 저는 오히려 그거는 상당히 그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팀의
어떤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메이저에 있다가 전국구에 있다가 지역구로 빠지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도와준다. 뭐 그거는 꽤 근데 합리적인. 3년 정도 도와주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갑자기 급감을 해요. 제가 프리미엄 리그에 있다 챔피언십 리그로 가면 수입이 갑자기 급감하는데 고정비는 높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한 60평에 살다가 35평을 이사 가면 힘듭니다. 사람. 35평에 살다 60평에 가면 널널해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고정비가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뭐 그래도 손흥민 선수 응원하고요. 네. 토트넘은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네. 네. 너무, 아까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토트넘은 알아서 네. 하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정이 없나? 네. 작년에 일부러 승강된 팀이 다시 2부로 다 새 팀이 강등이 됐다고. 네. 이게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하네요. 처음 생겼던. 그렇군요. 그 렉섬이라고 하는 관련 팀이 네.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엑소년 TV 어쨌든 2부에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2부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위 3팀, 4팀만 아니면 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를 한번 가는 거 보고 싶어요. 봅시다 한번. 과연 그런 기적을 갖다가 현실로 만들어낼지. 네. 만약에 그런 뉴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저희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알려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그 가정의 달 특집으로 특별한 뉴스거리를 준비하셨는데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오늘도 옆으로 함께했습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